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보충 강의 이렇게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자동발사 2탄의 데이 16과 그리고 19와 그리고 20은 중국 학습에서 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 그리고 최소 실전 회화로 말문트기는 정확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탄 데이 16의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는 거의 다 배웠으니 이러한 단어를 보고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료, 资料. 좋습니다. 자, 오늘 데이 16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키다, 让. 그렇죠. 자, 선생님이 중국어 학습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로 같이 외우면 참 좋다. 자, 후인은 사급어휘입니다. 복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후인. 그런데 후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서류를 복사하다. 후인 원제. 이렇게 짝꿍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번 사급 시험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로 시험에 출제된 바 있었어요.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이제 중국 학습에서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부사,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적으로 이게 부사야. 부사는 동사 앞에 들어간대.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요렇게 품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우리 데이 8에서는요. 동사 뒤에 들어가서 뭐라고 읽었어요? 더. 그리고 정도보호일 때는요. 부사, 형용사, 정도보호로 사용되며 더라고 읽힙니다. 하지만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우리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기억나세요? 明洞有点远应该坐地铁去에서 배우셨죠.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특히 조동사죠.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앞에 들어갈 때는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때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역시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메모하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사 앞에 들어갈 때는 마땅히 뭐뭐야만 해. 때에 특히 듣기에 많이 나와요. 동사 뒤에 들어가서 정도보호로 사용이 될 때는 동사 더, 부사, 형용사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하고 배우셨어요. 하지만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但是도 학습하셨고요. 하지만 또 누구도 있었어요? 可是한자 보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이 똑같습니다. 또, 不过이런 어휘들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방금 刚才. 자, 선생님이 오늘 데이 16에서는요. 시키다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중국어에서는 사용동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랑이 있는데 이 랑 대신에 뭐가 쓰일 수 있냐면 지아오가 쓰일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5급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동발사 2탄에서는 그리고 4급에서는 랑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아오는 5급 가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키다 랑만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정확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가하다,参加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합에 경기에 참가하다 상급이에요.参加 비赛요런 거. 시험에 참가하다, 参加 考试 요렇게 또 역시 술목 구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 데이 16에서는요. 참가하는데 어디에 참가하냐면 세미나에 참가합니다. 사실 세미나라는 이 단어가 듣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설령 내가 한자 못 적는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나오면 세미나, 이구나 정도는 듣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연구하고 토론하는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研讨会 반산정 처리해서 읽어주시고요. 研讨会 오케이. 자, 오늘 데이 16은요. 두 가지의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지갑 혹은 휴대폰 등을 잃어버렸어요. 중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이런 것들요. 자, 원래 빠는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은 어떻게 처리하지? 어떡하지? 라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쓰겠죠. 어떻게? 怎么办?怎么办?怎么办? 자,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 没有. 원래는 여기서는요. 没有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술목의 구조로서 방법이 없어. 没办法.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기조사로 쓰이고요.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방법이 없게 되었어. 没办法了.没办法了. 역시 반삼성 처리 잘 해주셔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没办法了.没办法了. 자, 요 부사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의 후반부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중국어는 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사가 나오면 잘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마, 예수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점 두 개 땡땡이. 시작. 也许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있다도 잊어버리다도 사급어입니다. 忘记. 특별히 16과 19와 20에서는 중요한 어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해드리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잊어버리다, 忘记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자동발사 2탄의 데이 16에서는요. 기초어법으로 내공사키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키다 어떤 동사 있었어요? 랑이라는 동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기 전에 먼저 쌤이랑 작문 좀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이제 써보세요. 老师 저에게 시켰어요. 让我 무엇을 하라고요? 숙제를 하라고요. 자, 숙제를 하다를 모르시면 안 돼요. 숙제를 하다, 做作业. 그래서 일어난 순서대로 마치 연동문처럼 첫 번째 동사 让, 두 번째 동사 做.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 넣어주시고요. 선생님이 누구에게 시켰어요? 나에게 시켰죠. 무엇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숙제를 하라고. 그래서 老师让我做作业.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 16은 내가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문장은 일단 만들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연동문 같죠? 하지만 연동문하고 좀 특징이 달라요. 왜냐면 랑에 대한 목적어가 선생님이 해요? 아니죠. 내가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의 성분이 목적어의 역할도 하고 주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겸하다라고 해서 중국어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겸어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해해 보실게요. 겸어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러 자리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시키다라는 사용동사 랑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휘를 모르면 안 돼요. 누구에게 시켰어요? 무엇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겸어문에서 수러 자리에 랑이라는 사용동사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수러 자리에 이렇게 술목 구조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제일 만만한 예문을 하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老师让我做作业 이런 예문들을 완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실 수 있고요. 사고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리 아래에 있는 예문 한번 보실까요? 한국어 문장을 보고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 정말 좋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서류를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한국어는 이런 어순이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사장님이 시켰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서류를 준비하라고. 요렇게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끊어읽기 완성하실 수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종징리 让我 무엇을 하도록 시켰습니까? 자료를 준비하다.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准备资料.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장을 읽을 때 반삼성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이런 것들만 점검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종징리 让我准备资料. 한국어의 문장을 보고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지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종징리 让我准备资料.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 과장님이 한국어 어순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켰어요. 무엇을 하도록 시켰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하고 끈넓게 해주면 돼. 보고서를 작성하다를 모르면 안 되죠. 写报告 먼저 완성해 주시고요. 당연히 첫 번째 수로 자리는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배치해야 되고요. 张科长让我写报告장科长让我写报告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수준에서는 지어오라는 사역동사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어오 대신에 뭐로 대체하면 충분하다? 랑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4급과 기초에서는 최대한 랑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켰어요. 무엇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숙제를 하라고요. 그래서 老师叫我 대신에 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老师让我做作业 조금 전에 이미 연습해 보셨죠? 이런 문장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예문은요. 엄마가 했어요. 시켰어요.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옷을 세탁하라고. 옷을 세탁하다라는 것은 옷을 빨다라고 해서 洗衣服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요. 妈妈叫我 대신에 妈妈让我洗衣服. 妈妈让我洗衣服. 그래서 4개의 예문에서 叫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역동사 랑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겸어 구조다라고 굳이 몰라도 되는데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제가 한턱 쏠게요 라고 하면 我请客 이거 배우셨어요. 아, 그런데 별로 많이 안 써요. 我请客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내가 청할게요. 무엇을 하는 걸 청한다고요? 밥을 먹는 걸 청합니다. 라고 해서 이 칭이라는 동사도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어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어 구조라고 보기는 하나 그렇게 따져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내가 밥 살게요를 중국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청할게요.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我请你吃饭 성조변화 我请你吃饭我请你吃饭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그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我请他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을 청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겸어 구조를 숙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어 학습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겸어에서는 첫 번째 수어가 무조건 랑이라는 사역동사가 들어간다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겸어문과 연동문이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오빠가 시켰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이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을 알아야지만 이 끊어읽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서 시키다, 랑, 가다, 취, 공부하다, 学习 제일 중요한 수로 먼저 잡고요. 이런 식으로 끊어읽어 주시면 좋겠죠. 형이요, 오빠가요, 我哥哥 저에게 시켰어요. 让我 어디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去图书馆 공부할 것을 学习 이런 문장들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한국어의 어순이 아닌 중국어의 어순에 맞게끔 문장을 사고하고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我哥哥让我去图书馆学习 자, 여러분 여행 가셨는데 셀카봉을 호텔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여행객에게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청합니다. 请你 나를 도와서 帮我 책은 시험에 请你帮我 이런 연동 구조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이 나를 도와서 你帮我 혹은 请你帮我 이런 표현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유용하게 회화상에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请你帮我 촬영 좀 해주시겠어요? 동사 뒤에 이샤 뭔가를 한번 해보다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촬영 좀 해주시겠어요? 파이샤 사진은요. 照片 그래서 파이가 찍다, 촬영하다라는 동사로서 동사 3개 나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请你帮我拍一下照片请你帮我拍一下照片请你帮我拍一下照片 이런 구조로 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경험은 정확한 어순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듣기 시험에 나오는데요. 명백한 사실을 강조할 때 야, 그거 아니야? 화자가 생각하는 뉘앙스는 뭐죠? 그거 맞다, 맞잖아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문형입니다. 뭐만 아니야? 不是吗? 정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럼 거기 안에다가 뭐만 넣어주시면 될까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너의 것이 아니야. 不是마에다가 너의 거, 你的, 더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책이라는 거겠죠. 너의 책 아니니? 라는 구조로서 这本书不是你的吗?这本书不是你的吗? 그래서 不是什么什么吗? 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这本书不是你的吗? 자, 두 번째. 내일 너의 생일 아니야? 일단은 바뀌지 않는 문형은 不是마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조 내용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냐. 내일 너의 생일 아니야? 맞잖아 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明天不是你的生日吗?明天不是你的生日吗?明天不是你的生日吗? 요렇게요. 자, 세 번째 예문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이미 말한 거 아니야? 자, 너가 한 말. 선생님이 너가 한 말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你说的. 더 뒤에는 누구를 많이 생략할 수 있었으니까 화 생략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너가 한 말 사이에 너가 이미 한 말. 이런 부가 성분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너가 한 말에서 너가 이미 한 말. 你已经说的. 그래서 그거 너가 벌써 이미 한 거 아니야? 말한 거 아니야? 너가 말한 거잖아.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죠. 那不是你已经说的吗?那不是你已经说的吗?那不是你已经说的吗?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不是什么什么吗?의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못할까봐 걱정될 때, 나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라는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는데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내일 못 갈 것 같아. 이런 결과를 도출할 때. 자, 이제는 내가 너무 바빠서 정도는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잘 읽는 학우님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성조가 틀리면 안 돼요. 我很忙,我很忙,我很忙. 내가 바빠서 나쁜 결과 도출. 아마도 공파 못 갈 것 같아. 明天不能去.我很忙恐怕明天不能去我很忙恐怕明天不能去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정말 손님을 초대할 때는 너무 음식을 풍성하게 많이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친구 엄마한테 엄마 음식 너무 많아요. 菜太多了. 제가 아마 다 먹을 수 없어요. 我恐怕. 자, 여러분 이거는 생각 안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데이 15에 배웠었던 가능보의 부정 형태예요. 결과보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吃得完 다 먹을 수 없습니다. 吃不完 참고로 이런 가능보의 부정 형태는 사급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마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菜太多了我恐怕吃不完菜太多了我恐怕吃不完
菜太多了我恐怕吃不完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 공파 이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바로 연결해서 우리 네 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동사 앞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읽어야 된다? 의무와 당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데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의무와 당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장 들어가 볼게요. 학생이기 때문에 因为我是学生 마땅히 학교 가야 되잖아요. 동사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라고 절대로 읽으면 안 되고 마땅히 때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땅히 내가 학교를 가야 돼. 我得去学校因为我是学生我得去学校 자, 당위는요. 집에 쌀이 없어. 매요 여기서는 동사겠죠? 없다. 家里没有米 그래서 동사 앞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내가 마땅히 슈퍼에 가서 사야 된다. 끄덕게 하셔야 됩니다. 我得去超市买我得去超市买家里没有米我得去超市买 위치에 따라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어법으로 내용 쌓았고요. 자, 우리 바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선생님 안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부분은 4급에서도 5급에서 다소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부정 형태는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학장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학장 표현 중에 5개의 술목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다. 선생님이 제공해드렸던 단어 카드 보시면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보고서를 쓰다. 写报告. 자, 한국어의 문장을 보고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지 연습해보세요. 사장님이 시켰어요. 무엇을요? 보고서를 쓰라고. 그러면 시작. 总经理让我写报告总经理让我写报告 요렇게 외워주셔야만이 두 번째 술목 구조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문서를 복수하다. 复印文件 선생님이 짝꿍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复印文件复印文件 사장님이 시켰어요. 문서를 복사하도록 요런 어순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总经理让我复印文件 그래서 첫 번째 어순입니다. 두 번째 어휘입니다. 이런 어휘들을 모르면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한국어의 문장을 보면서 계속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작문할 수 있는지 연습해 주셔야 돼요. 总经理让我复印文件总经理让我复印文件 좋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아,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음 강 데이 19에 나올 거니까 미리 공부해 보실게요. 자, 이메일 외래로 쓰면 좋을 텐데 쓸 경우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전자우편이라고 합니다. 자, 반삼성 처리 잘하세요. 电子 사성 아니고요. 电子 반삼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电子邮件 이메일이에요. 电子邮件电子邮件 그러면 이메일은 어떤 동사와 같이 호응을 하냐면 발송하다. 이 발송하다라는 동사는 향후 문자를 보내거나 팩스를 보낼 때도 전부 다 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학습에서 어떤 동사와 호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발송하다, 发电子邮件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돼요. 发电子邮件发电子邮件 자, 그러면 사장님이 시켰어요.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시키다 동사 总经理让我 두 번째 술목 구조 发电子邮件总经理让我发电子邮件总经理让我发电子邮件 선생님이 설령 반삼성 처리를 안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삼성 자연스럽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지하오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랑만 활용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하다, 发电子邮件입니다. 자, 이거 사급어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단어 한번 볼게요. 안배. 그래서 발음이 안파이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시간을 안배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회사에서는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스케줄을 짜다. 회사에 손님이 오실 때 스케줄을 배정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 중국 갔을 때 안배하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파이 시간 이런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배정하다, 안파이 시간, 스케줄을 짜다, 안파이 시간 먼저 짝꿍으로 외우십시오. 사장님이 시켰어요. 먼저 시키다. 무엇을 시켰습니까? 나에게 스케줄을 짜라고. 그러면 일어나는 순서대로 마치 연동문인 것 같지만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어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므로 겸어문으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겸어문의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에게 스케줄을 짜라고 시켰습니다. 总经理让我安排时间总经理让我安排时间总经理让我安排时间까지 꼭 어휘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개 중요합니다. 사급에 올라오시면 선생님하고 첫 주에 배운 어휘예요. 고개,顾客. 그러면 고객을 만나다 이므로 见顾客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고객을 만나다, 见顾客见顾客见顾客.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사장님이 나에게 시킵니다. 무엇을 하도록요? 고객을 만나도록. 그래서 总经理让我见顾客总经理让我见顾客总经理让我见顾客. 학장평으로 먼저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고 겸어문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회사 모임 있어요. 설령 내가 한자 못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단어를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모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찬 문장 만들어 볼게요. 과장님이 저에게 회식에 참가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 단어만 싹싹 넣어서 일정한 어순에다가 단어를 넣어서 활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科长让我参加聚餐科长让我参加聚餐 聚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송별회는요. 보내는 것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송회 자, 문장 들어갈게요. 사장님이 저에게 송별회에 참가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总经理让我参加欢送会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쌤이 나선생님 아까 강조해드렸죠. 듣기 시험에 나왔다고요. 연구하고 토론하는 회의. 그래서 研讨会. 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사장님이 저에게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总经理让我参加研讨会总经理让我参加研讨会总经理让我参加研讨会까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송년회, 年会라고 합니다. 年会 동료가 저에게 송년회를 참가하는 것을 시켰어요. 同事让我参加年会同事让我参加年会同事让我参加年会까지 포인트 잡아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환영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환영회죠. 그래서 과장님이 저에게 환영회에 참가하라고 시켰습니다. 科长让我参加欢迎会科长让我参加欢迎会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가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랑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 16 앞으로 와서 실전의 여러 말문뜨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 16에서는요. 설령 내가 어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실전의 여러 말문뜨기는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들을 무한 반복해주세요. 동희씨, 저랑 같이 자료 좀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만들다.
좀 만들어요. 그래서 이샤 들어가서 좀 만들어요. 做一下.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期望一下 이런 거요. 그래서 좀 만들어요. 做一下. 무엇을 만들자고요? 자료를 좀 만들어요. 做一下资料. 그쵸?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자기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나와 함께 이런 표현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跟我一起做一下，跟我一起做一下. 이런 섹션들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동희씨, 저랑 같이 자료 좀 만들어요. 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做一下, 끊어서 읽어주시면 안 돼요. 做一下를 바로 하나로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동희씨, 저랑 같이 자료 좀 만들어요. 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랑 따라 읽고 계시죠? 무조건 중국어는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동희씨, 저랑 같이 자료 좀 만들어요. 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죄송한데요. 不好意思. 우리 자동발사 1탄에서 배웠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 문서를 시키도록 시켰어요. 복사하도록 시켰어요. 그럼 일어나는 순서대로 넣어서 시작. 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자동발사 2탄 데이 16에서 이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이 문서를 복사하도록 시켰어요. 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 반삼성 처리해 주시고요. 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 그래서 어떻다고요? 제가 너무 바빠요. 我很忙. 전체 들어가 볼게요. 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 반드시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역시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가 말하기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다 먹을 수 없다, 吃不完. 그러면 동사 딱 바꿔서 다 마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做不完. 나쁜 결과죠. 내가 아마 오늘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我恐怕今天做不完. 그래서 마땅히 당신이 나를 도와야 돼요. 돕다, 이름절 동사 빵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배치가 되었으므로 때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당신이 마땅히 나를 도와줘야 돼요. 你得帮我. 내가 오늘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니 마땅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 그러니까 우리 동희씨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래요? 미래시 일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하시면서요. 那不是没来的工作嘛. 미래시 일인데 왜 나한테 시키냐는 그런 뉘앙스겠죠. 那不是没来的工作吗?那不是没来的工作吗?那不是没来的工作嘛. 저는 자동발사 1탄을 보면서 장과장님이 진짜 보살인 것 같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맞아요. 그래요. 是. 하지만 不过 이제 단어 조합해 볼게요. 사장님이 总经理 조금 전에 刚才 그녀로 하여금 시켰어요. 지금 자동발사 2탄에서 지하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로 바꿔서 할 수 있다? 让 그녀에게 시켰어요. 让他 무엇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세미나에 참가할 것을. 그래서 술목구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参加研讨会, 参加研讨会, 参加研讨会를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전체 문장 들어갑니다. 맞아요. 是. 하지만 不过 사장님이 总经理 조금 전에 刚才 그녀로 하여금 让他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시켰어요. 参加研讨会. 자동발사 2탄 데이 16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예문입니다. 전체에 들어가 볼게요. 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
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외우셔야 되겠죠? 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 요거 하고요. 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 이런 거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동희씨? 어떻게 하면 좋죠? 怎么办? 나도 이 일을 맞춰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잡아볼게요. 다 끝내다, 做. 그 뒤에 결과 보고 들어갔습니다. 끝내다, 做完. 끝내야만 한다. 동사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돼. 그래서 내가 끝내야만 합니다. 我今天得做完. 목적어 어디 있어요? 쌤이 그랬죠? 목적어 강조할 때 주어 앞에 들어갈 수 있으나 만약에 요 예문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답이 두 개일 쓸 수 있는 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술 목의어 순으로서 这件事, 이 일은 동사 뒤에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표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내가 마땅히 이 일을 끝내야만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我今天得做完这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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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뉘앙스 별로 안 좋아. 저라도 중국어에서는 주어 앞에 목적어 딱 넣을 것 같아요. 이 일 내가 오늘 끝내야 돼. 这件事我今天得做完。这件事我今天得做完。怎么办？这件事我今天得做完。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일 내가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怎么办？这件事我今天得做完。 뭐라고요?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장 과장님은 동희 씨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동희 씨, 아직 점심 먹지 않았죠? 들어갑니다. 现在你还没吃午饭吧? 여기선 동사 앞에 들어갔으니까 may 뭐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부정 부사입니다. 아직까지 점심 식사하지 않았죠? 现在你还没吃午饭吧? 내 추측이 맞는 거예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했죠. 점심 안 먹었죠. 现在你还没吃午饭吧? 자, 쌤이 아까 내가 밥 살게요를 뭐라고 한다? 我请你吃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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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파게티. 그래서 我请你吃意大利面. 我请你吃意大利面. 제가 스파게티 살게요. 我请你吃意大利面. 성조면은 어떻게 됩니까? 我请你吃意大利面.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희 씨의 태도 한번 볼까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도 일 바쁘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那么没办法了. 너무 재밌어. 그럼 어쩔 수 없죠. 那么没办法了. 반사문 처리하세요. 那么没办法了.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도 아마 잊었을 거예요. 있다, 忘记. 잊었다, 忘记了. 아마도 성조변화. 也许忘记了. 사장님도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종经理也许忘记了. 우리 밥 산다고 하니 동희 씨 태도 완전 급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사장님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은 어법 중요합니다. 경험은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두 개가 있었죠. 사장님이 저에게 이 문서를 복사하도록 시켜서 너무 바쁩니다. 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아니면 사장님이 조금 전에 그녀를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시켰습니다. 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 이런 대표적인 예문들을
많이 읽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이랑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국어는 끊어읽기가 너무 중요해. 동희씨, 나랑 같이 자료 좀 만들어요. 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东西跟我一起做一下资料吧.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죄송한데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 문서를 복사하도록 시켜서 저 너무 바빠요. 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 선생님이 성조변화 체크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줘야 되겠죠. 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不好意思，总经理让我复印这个文件，我很忙。 내가 아마 이거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동희씨가 도와줘야 돼요. 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我恐怕今天做不完，你得帮我。그거 미래시일 아니에요. 那不是每来的工作吗？那不是每来的工作吗？那不是每来的工作嘛.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맞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이 그녀로 하여금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시켰습니다. 알아야지 끊을게 할 수 있잖아요. 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 지하오 여러분 지우에는 어렵습니다. 랑으로 대체하셔서 연습하십시오. 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是不过总经理刚才让他参加研讨会。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1. 나도 오늘 마무리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怎么办?这件事我今天得做完。怎么办?这件事我今天得做完。怎么办?这件事我今天得做完. 선생님이 감정을 좀 넣어서 읽어드려요. 이런 것도 따라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 아직 안 먹었죠. 제가 스파게티 살게요. 现在你还没吃午饭吧? 중국어 학습에서 반삼성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现在你还没吃午饭吧? 제가 스파게티 쏠게요. 我请你吃意大利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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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희씨 태도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장님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那么没办法了。总经理也许忘记了.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전에로 말문뜨기는 정말 100번 이상, 될 수 있으면 500번 이상, 1000번 이상, 페이지 쪽수까지 외우면서 썰이 다 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정말 신기하게 현지에 가셔도 중국 사람들과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문장을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 16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이 19로 인사할게요.